자, 리턴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여기에다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뭐 스퀘어 정도로 제곱해주는 함수 정도로 만들게요. 숫자를 하나 받아가지고 제곱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출력을 한번 해본다고 해보세요. 제곱돼서 출력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5의 제곱을 보고 싶다. 이렇게 넣으시면 5의 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함수를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 함수를 너는 내가 숫자 하나 주면 무조건 제곱을 하는 일을 해 라고 가르쳐 놓고 숫자 하나 던져주면 얘가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죠. 10의 제곱도 궁금하다. 100이 나오죠. 자, 그래서 문제 없죠. 보이드가 지금 두 개인데 상관없어요? 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저거 두 줄인데 메인 스트링이랑 어떤 거? 상관없는 거. 무슨 말이죠? 5번이랑 9번이 같은 스태틱 들어가는 건데 이름이 다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 문법이 뭔지 이해하시기 전까지는 함수 만들 때 요거는 그냥 무조건 써준다고 생각하세요. 퍼블릭 스태틱 void. 그리고 우리가 함수를 구별하는 거는 이 이름으로 구별하는 거죠. 이 이름만 다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매개 변수는 메인은 이거 무조건 이렇게 그냥 넣고 시작한다라고 약속이에요, 약속. 메인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사용하라고 약속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내가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이거죠. 5의 제곱에다가 2를 나눈 값이 궁금하다. 그 다음 10의 제곱에다가 2배를 한 값이 궁금하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할 수 있나요? 못 하실 거예요. 왜 못해요? 여기 2로 나누면 되지. 그죠? 10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얘도 그럼 얘는 2배가 돼야 되는데 50이 돼버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함수로 이제 뭐 함수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 결과가 끝이 아니라 이 결과를 가지고 2차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5의 제곱에다가 2를 나누거나 10의 제곱에다가 2를 곱하거나. 그죠? 어쨌든 제곱을 구하는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쓰면 되는데 그 결과 값을 가지고 2차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바꾸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제곱한 다음에 2를 나눌지 곱할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나눠버리면 안 되잖아요. 모든 이 테스트 함수는 다 2로 나누겠죠. 제곱한 값을. 그러니까 여기를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그냥 이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영향을 받아버리죠. 그래서 테스트는 정말 우리가 얘를 제곱하는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곱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2를 나누고 곱하고 하는 건 얘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얘가 해야 되는 본질적인 업무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이 테스트 5를 하면은 얘가 결과 25로 딱 바뀌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2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얘가 자신이 결과를 낸 값으로
딱 이렇게 바뀔 수만 있다면, 그죠? 그럼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리턴이에요. 리턴을 안 하면 얘는 함수는 값이 아닙니다. 여기 뭐 출력된다고 해서 함수가 뭐 값이고 그러지 않아요. 출력은 말 그대로 이 콘솔창이라는 곳에 출력을 해주는 용도고요. 함수가 리턴을 하지 않으면 함수는 절대로 값이 될 수 없다. 네, 함수가 25가 되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리턴 25라고 해주셔야 돼요. 함수에다가 이제 리턴을 하시고 그 옆에다 숫자를 적으시면은 이 함수를 사용하는 쪽에서 함수 있죠, 여기가 이 리턴 값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25. 실제로 해볼까요? 지금 빨간 줄 뜨는데 이제 여기 리턴을 25라고 했으면은 이 테스트 앞에 보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인트라고 바꿔줘야 돼요. 자, 왜 그래요 이거? 이제 테스트라는 함수가 숫자가 됐거든요. 그럼 여러분 변수에 저장할 때도 이렇게 저장할 거면 여기 앞에 인트라고 적잖아요. 그죠? 왜? A가 인트를 저장하고 있다. A는 인트를 표현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앞에 이렇게 자료형 적죠. 마찬가지로 이 테스트도 이제 25라는 값으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테스트는 인트입니다 라고 앞에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리턴이 없을 때야 함수는 값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보이드라고 해놓는 거예요. 보이드는 그냥 비어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리턴을 통해서 함수가 25가 됐다 라고 하면은 이 25가 인트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정말로 25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좀만 이따가 하고요. 자, 테스트 뭐 1 이런 거 하나 넣어볼게요. 자, 여기 몇을 넣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25로 바뀔 거예요. 자, 리턴 25 하면은 이제 여기 함수를 사용하는 쪽에서 25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정말로 25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변수에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RST라는 변수에. 어, 25가 나오죠? 이거 출력하니까. 자, 제가 리턴을 25가 아니라 100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100이 여기 슉 나오는 거예요. 10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하면 100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함수가 어떤 값을 그렇죠? 리턴을 하지 않으면 함수 안에서 사라집니다. 함수가 어떤 값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자기가 일을 하면서. 근데 리턴을 하지 않으면 함수 안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 메인 함수는 이 함수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리턴을 하지 않으면 값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리턴을 하면은 함수가 이 값을 외부로 쭉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자신을 호출한 쪽, 사용한 쪽 여기에다가 리턴 값을 남기게 됩니다. 그죠? 그럼 함수에 있던 100이 여기 바깥으로 넘어왔죠? 이렇게 받아내는 거예요. 요거 그 system.out.println이랑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100을 요 프린트 다시요 콘솔 창에 출력하는 거고요. 리턴 100은 뭐예요? 함수를 호출한 쪽 있죠? 여기다가 값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엄연히 다르죠? system.out.println은 코드상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요 콘솔 창으로 넘기는 거고요. 리턴은 자신을 호출한 요 코드로 넘기는 거고요. 차이 아시겠죠? 요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리턴이랑 system.out.println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출력은 값이 여기로 넘어가는 거지 여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리턴은 값이 여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거 실행을 하면은 이제 100이 나오는 거고 200으로 바꾸면 200이 나오는 거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였죠? 요거 숫자 받으면은 그 숫자를 제곱해서 여기 남겨주는 게 목표죠. 예를 들어서 제가 5의 제곱을 얻고 싶어요. 5를 넣었을 때 5의 제곱이 여기 딱 저장돼가지고 뿅 나왔으면 좋겠죠. 근데 5를 넣는다고 해서 5의 제곱이 나오진 않습니다. 무조건 200이 나와요. 왜냐면 200으로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함수의 값을.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넘 곱하기 넘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은 제곱된 값이 여기로 슉 나오겠죠. 그래서 25를 얻을 수 있어요. 아까랑 똑같이 이번엔 100을 한번 얻어볼까요? 테스트. 자, 100이라는 10이요. 10. 10이라는 숫자를 넘겨주면 10의 제곱이 여기서 계산을 해줘가지고 10의 제곱이 된 다음에 리턴을 해주니까 여기에 이렇게 100이 남게 되겠죠. 이렇게 100이 남게 되겠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100이 여기 저장이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아까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5의 제곱에다가 2를 나눌 값이 궁금하다. 여기다 2 나누면 되죠. 이렇게. 여기다가는 곱하면 되죠. 2를. 그래서 12, 200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리턴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뭐 굳이 함수를 만들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5 곱하기 5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굳이 함수를 만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연습이니까 이렇게 짧게 만든 거지 어떤 값을 하나 구하는데 30줄짜리 코드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똑같은 거 두 번 쓰니까. 그때 리턴이 없다라고 하면은 2차 작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리턴이 꼭 필요한 거죠. 왜냐면 이제 프로그램이 좀만 커지면 직원들이 되게 많아질 거거든요. 자, 업무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A단계, B단계, C단계, D단계. 이거를 이제 메인이라는 애가 혼자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다 했던 거죠. 그러면 뭐 얘가 다 하는 거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자, 만약에 이제 업무 분담을 하게 되면은 요 A 단계는 가라는 함수가 B 단계는 나라는 함수가 C는 다라는 함수가 D는 라라는 함수가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A 업무를 쭉 처리를 하다가 1차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나한테 이렇게 넘겨주겠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리턴이 되겠죠. 아, 리턴이 아니구나. 죄송해요. 가가 이제 자신이 할 일을 해가지고 하나의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마무리가 아니라 D까지 와야 되잖아요. 일단 A 단계가 끝난 거죠. 가가 자기 할 일 끝냈다라는 건. 그러면은 이 작업된 결과물을 나한테 전달을 해주는데 다른 함수한테 재료 전달하는 게 뭐였죠? 매개 변수잖아요. 매개 변수를 넘기는 거죠. 그럼 얘가 매개 변수 받아가지고 하다가 자기가 또 이거 받은 거를 쭉 처리해가지고 또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이걸 또 이렇게 넘겨야겠죠. 다한테. 이거 역시 매개 변수로 넘기겠죠. 그럼 얘도 자기 할 일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겠죠. 이런 식으로 함수 넷이 업무를 분담하기 때문에 첫 번째 애가 작업했던 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두 번째 애가 작업을 해줘야 되고 그걸 또 세 번째 애가 받아가지고 작업을 해주고 네 번째 애가 받아서 최종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실제 가라는 애가 일을 여기서 시킨 거니까 얘가 보고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얘가 작업을 다 하면은
여기 결과물을 이렇게 다시 얘한테 주거든요. 이게 리턴이에요. 그럼 얘도 이걸 다시 얘한테 줘야겠죠. 얘도 또 이렇게 줘야겠죠. 그래서 리턴 보이시죠? 그럼 재료 하나를 요거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데이터가 함수 4개를 거쳐가지고 각각의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리턴 통해서 원래 우리가 필요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서 많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적절한 값으로 바뀌어 있겠죠? 리턴을 받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함수들을 왔다 갔다 할 때 4개의 변수와 리턴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함수가 어떤 함수한테 데이터를 주는 거는 4개 변수. 받은 애가 처리해가지고 결과를 보고하는 건 리턴. 프로그래밍은 이거의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턴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은 갔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뭐 잘 됐으면 잘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리턴을 못하면 여러분이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리턴은 되게 중요해요. 매개 변수랑 리턴은 함수와 함수 간의 데이터 교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함수, 메인 함수가 테스트한테 이제 5를 주면서 야 너 이거 가지고 일해 라고 한 거는 당연히 일해서 결과 나오면 나한테 보고해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리턴을 안 하죠? 리턴을 안 하면 이제 이 메인은 일을 시키긴 했는데 얘가 보고를 안 하니까 다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보고를 해야 잘 됐으면 잘 된 일을 가지고 하고 안 됐으면 안 된 일을 가지고 할 텐데 보고 자체를 안 해버리면은 일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이 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장이 직원한테 일 시켰으면 직원이 어떻게든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를. 그게 리턴입니다. 직원이 자기가 할 일 다 한 다음에 리턴으로 자신한테 일 시킨 쪽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저기 스태틱 다음에 인트 넣는 거예요? 네. 자, 그래가지고 요 인트 리턴 할 때 중요한 거 하나, 여기를 이제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데 함수가 이제 값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 함수 테스트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무조건 여기 뭐가 남아요? 인트가 남죠. 그렇죠? 왜냐면 num이 인트인데 인트를 곱하면 결과도 인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를 테스트는 인트를 반환합니다. 이 테스트는 인트가 사용돼야 하는 곳에서 사용돼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변수에다가 자료를 붙여주는 거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리턴도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리턴 항목에 문제 4개가 올라가 있습니다.